다 떠나서 그 샘플 그 표본을 조작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공표용이든 비공표용이든 샘플을 표본 조작을 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자체를 가지고 그 농반진반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10월 1일하고 2일 날 그 PNR이 뉴데일리하고 시사경남 조사한 걸 보면 이때도 윤석열 31.4, 홍준표 29.9, 유승민 12.8 1.5%포인트 차로 나와요. 그러니까 29일, 9월 29일과 10월 1일은 11월 5일 날 있을 그 국민의힘 후보 최종 그 발표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상당히 치열하게 많이 진행됐을 상황인 것이고 그때 이런 조사가 나왔던 것은 큰 그림에서 윤석열 후보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좀 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의 녹취록이 나온 거고 앞으로 뭐 더 많은 녹취록이 뭐 이것저것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거가 문제가 있는 건 맞죠.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마치 뭐라도 엄청나게 큰 것이냐 막 몰아서 몰아세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건 이 자체로 보면서 아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는 부분은 명확히 뭐 수사할 일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제 벌을 받을 일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될 문제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마치 막 완전히 뭐 침사봉대하고 막 크게 뭐가 있는 것처럼 해서 몰아갈 수 있는 이런 소재로 자꾸 그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과연 21년도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태균 씨는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허풍이 센 사람이다. 그냥 여의도나 이런 데서 흔히 보는 것 같은 그런 선거 브로커일 뿐이다. 라고 굉장히 명태균 씨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기에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씩 이제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걸 조작했냐 안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저는 조금 더 좀 숲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숲을 볼 필요가 있겠다. 당시에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지금 핵심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과 네. 여기에 당시 이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또는 나경원, 뭐 오세훈 등등등에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이 열 손가락에 꼽으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거의 다 여기에 들어있다. 그렇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명태균 씨라는 존재를 정말 몰랐느냐 다들 예. 알고 모른 척한 거냐 또는 지금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얘기가 정말 좀 과장될 수 있고 허풍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단지 그냥 그렇게만 치부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를 놓고 얘기해 보자고 하는데 지금 하나가 나오면 하나를 막 덮고 수습하기에 바쁜 네. 이런 모습들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디서 매듭이 지어질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네. 오늘의 이 사건 하나도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에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 것 같아서 네.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이 드러난 것 같아서 전 굉장히 주목해 보고 볼 필요가 있겠다 얘기하는 자, 거죠. 이른바 명태균 사건으로 이게 지금 명태균 씨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하나하나씩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또 강혜경 씨라는 분은 명태균 씨한테 들은 전화 녹취록이든 뭐든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대통령실은 뭐 몇 번 안 만났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예? 이런 상황을 거기에 연루돼 그 중간중간에 유력 정치인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 뭐 아이고 찾아오니까 만났다. 뭐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이런저런 얘기 또 하잖아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과 연관된 공무원 누군가가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뭐 또 했다 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또 참전해서 나경원 의원은 명태균 씨 때문에 서울시장도 지고 당 대표도 지고 했다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이른바 명태균 씨를 둘러싸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명태균 씨를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여권의 그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 자체가 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나마 사실관계에 가장 근접하게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한 사람이 이준석밖에 없어요. 제가 보긴 그래요. 예. 명태균 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비서실장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 아니 저 이제 정무실장을 했으니까 정무실장. 예. 제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일 때 그다음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의 저도 사실관계를 대부분 안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정확히 봤거나 제가 정확히 들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언이거나 이런 것을 내가 카더라 하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명태균 씨가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요. 네. 그래서 취재하신다면서요? 예, 취재 계속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그 명태균 씨가 저랑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하는 얘기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나는 누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누구를 뭐 이렇게 그 부탁을 받고 이렇게 누구를 만드는 거지 뭐 누구를 이를테면은 뭐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 스스로가 어디론가로부터 오더를 받고 그리고 이것을 납품하는 주체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오더의 핵심은 김종인 위원장이거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오세훈을 서울시장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늘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준석이 대통령 만들어줘. 응?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관심은 다음 지방선거, 그 다음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총선입니다. 이거를 본인이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하더만 트리플 크라운에만 나는 관심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에 상당한 뭔가가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뭐랄까 암시하는 발언을 기자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지만 발언을 잘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보도가 나오면 얘기해요. 다음 등장인물 제가 말씀드릴까요? 명태균 입에서 나올 다음 등장인물 누굽니까? 궁금합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금태섭을 안 만났겠습니까? 다음 등장인물은 금태섭이야. 이제는 막 예고. 예고해. 이제는 명태균 씨가 기자들 통해서 예고편을 띄우는데 다음 등장인물은 금태섭 관련된 의혹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너무나 많이 관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자꾸 이렇게 잘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자들이 전화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해가지고 와라. 2020년부터 정치 일정을 쭉 놓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학습을 한 다음에 뱁새가 봉황의 마음을 어찌 알리요 이런 거의 거예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잘 모르는 기자들이 전화 오면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제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 앵커하고 그 녹음을 했던 모양이에요. 녹음을 해서 어제 이제 그걸 했는데 2시간 동안 했는데 자기가 전화 끊으려고 그랬대 답답해서. 너무 못 따라오는구나.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뭐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거침이 없어요. 이 사람은 거침이 없습니다. 다 얘기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명태균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